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식재산권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된 데 이어 올해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24일 한국은행은 상반기 지재권 무역 수지가 역사상 가장 많은 8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음악 영상 저작권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2% 급증하며 역대 최대인 약 3,65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BTS를 비롯한 한국 영상 및 음악 콘텐츠의 해외 소비 증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처럼 만성 적자인 지식재산권도 흑자로 전환시킨 방탄소년단은 이미 콘텐츠를 뛰어넘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연설로 이제는 관록미마저 느껴지는 UN 연설 이후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외신 반응을 소개합니다. 특히 종교계에서도 방탄소년단의 선한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지난 20일 방탄소년단이 제76차 UN 총회 특별행사 SDG 모멘트 개회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SDG는 빈곤 퇴치 등 17개 목표를 위해 전 세계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 과제를 뜻합니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은 이전의 연설과 다르게 한국어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했기 때문. 방탄소년단 멤버 모두가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메시지를 전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연설 이후 다양한 반응들이 전 세계에서 쏟아졌습니다. 특히 연설 중 백신 접종 인증으로 예상치 못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말씀드리면 저희 7명 모두 백신을 맞았습니다. 유니세프는 즉시 제이홉의 연설을 인용하며 BTS도 맞았는데 여러분은? 이라고 트윗했습니다. 그러자 방탄의 팬인 아미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 독려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엔 아미 역시 백신을 접종했다라는 뜻의 아미 백시네이티드 2라는 해시태그 문구를 단 게시물이 수십만 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 사진을 들고 인증샷 물결이 지금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설의 메시지인 웰컴 제너레이션은 이번 연설의 하이라이트. 방탄은 청년 세대에 대해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 즉 반갑게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를 팬데믹으로 길을 잃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 부르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13일 SNS에 여러분에게 지난 2년은 어땠고 현재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란 질문을 올렸습니다. Z세대의 세상을 보여달라는 이들의 요청에 전 세계에서 관련 트윗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내용의 청년 이야기 450만 건을 분석해 연설문 총안을 작성했던 것이죠. 방탄소년단은 이 게시물들을 판넬로 가지고 나와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팬데믹 이후 집밥을 챙겨 먹고 이를 소개한 한 한국 아미는 자신의 사진이 UN 연설 현장에서 소개되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이웃 아미들로부터 축하글이 쏟아졌습니다. 벌써부터 엔딩이 정해진 것처럼 말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연설에서 웰컴 제너레이션을 외친 뒤 아미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자발적 재능 기부를 진행 중입니다. 웰컴 제너레이션, 아미 뒤엔 아미가 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사회초년생 아미의 진로를 돕는 재능 기부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재능 기부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자 개인정보 유출 장치, 금전거래, 상담 내용 비공개, 직접 만남을 하지 말자라는 재능 기부 가이드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의외로 종교계의 반응 또한 뜨겁습니다. 아메리카 매거진에 올라온 한 칼럼은 이날의 연설이 프란체스코 교황과 닮았다며 교황과 BTS의 콜라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제목, K-팝 밴드 BTS가 유엔에서 한 연설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많이 닮았다. 기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국제적인 K-팝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BTS는 유엔에서 춤을 추면서 수십억 명의 팬들에게 우리가 떨어질 때 우리는 착륙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진, 슈가, 제이홉, RM, 지민, 비, 정국이 각국 대사들 앞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서 단상에서 춤을 추며 카메라를 향해 섹시하게 마이크를 들고 있는 영상을 공유했다. 비는 심지어 유엔홀에서 발차기까지 했다. 와우. 전형적인 미국 연예인의 발표와 달리 이들은 이들을 흠모하는 젊은 팬들과 매우 흡사해 보였는데 상처받기 쉽고 성실하고 너무 멋져서 동시통역을 하는 유엔 직원들이 통역을 하면서 흥분하기 시작했다. 방탄소년단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미래를 보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절망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을 놀라운 사람들 때문에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RM은 가능성과 희망을 믿는다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길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에 관한 한
그들은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많이 닮았다. 교황은 이 행성에 대한 우리의 투쟁과 우려가 결코 우리의 희망을 앗아가지 않기를 이라고 책 찬미 받으소서의 마지막에 썼다. 그리고 교황 또한 방탄소년단의 팬이다. 희망을 회복하는데 단 한 사람이면 된다고 교황은 찬미 받으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이 선의의 7명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지 너무나 분명하다. 젊은이들에게 의지해 공동체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카톨릭의 오랜 전략이다. 아마도 불확실하고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이 시기에 BTS, 툰베리, 유자프사이 같은 젊은이들을 이 대의를 위해 교황과 공식적으로 합류하는 것이 가치 있을 것이다. 칼럼은 이처럼 방탄소년단을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파키스탄 유자프사이와 스웨덴 환경운동가 툰베리와 함께 나열하며 끝을 맺습니다. 방탄을 아티스트를 넘어 사회운동가로 인식하고 있고 게다가 교황과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은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지만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가는 웰컴 제너레이션에게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음악은 물론 연설로도 전달하는 방탄소년단. 유엔을 접수한 방탄소년단의 다음 행보는 교황청일까요? 그 행보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